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글 선생님의 유구용 코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윤 선생님, 지금 보니까 좌파들이 문 상반기에는 적폐청산, 부패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이 한국 사회의 통치 구조를 장악하고 상부에 그래서 이제 공무원, 행정부, 의회, 또 사법부,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런 부분에 또 그 밖에 있는 공기업, 또 공기업과 유사한 관제 동원기구 이런 데를 싸그리 그냥 다 내려보내서 옛날에 그 독일 2차 대전 때 영화 보면 그 뭐 후방에 예비군 동원 사령관도 보면 전부 나치 당원 가진 사람이 이제 와서 후방까지 다 하고 공장까지도 다 나치 관리니 군수 생산을 직접 감시하고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후방을 통틀어서 다 나치 당원이나 친위대를 내리보내가 샅샅이 감시를 해가 독일을 장악했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그냥 히틀러 포퓰리즘, 파시즘에 박수를 보내다가 어느 날 그 순간까지 떼버렸는데 다 망할 때까지 어떻게 저항도 못 했잖아요. 독일에서 저항이 요즘 뭐 정강훈 목사가 많이 쓰는 이야기, 벤 헤프 목사 이야기, 그 제가 많이 썼는데 뭐 미치광이가 운전을 하면 그 뭐 치인 사람을 돌볼 게 아니라 미치광이를 차에서 끌어내야 된다 하는 표현이 그때 나치에 저항했던 본헤프 목사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이 히틀러 암살 조직에 관여했다가 독일이 망하기 직전에 총살당했어요. 감옥에서 끌려나가 목사인데. 근데 뭐 백장미단이나 이런 저항이 좀 있었고 사실은 독일의 저항이 극히 미력했고 한 32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영화 발키리에 노는 이제 거기 대령이 이제 폭탄까지 터뜨렸지만 안 됐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의아할 정도로 독일 민족이 그 히틀러 체제에 그 협조하고 순응하고 오히려 앞장서고 평범한 지성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 박해하고 그런 종면이 독일의 오늘날 내부 부끄럼이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문이 지금 이 정권의 상층부 구조를 장악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감시하고 통제할 이제 조직이 게시타포 조직이 공수처로 이제 하고 또 선거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보다는 기존의 다당제를 표방해서 이제 남은 야당들을 무력화시키려고 지금 저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을 포위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도 너네가 개겨도 우리는 예산을 통과한다 일방적으로. 우리 쓰고 싶은 거는 우리 마음대로 다 한다. 이번에 이해가 안 가는 513조 3천억입니까? 그 예산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최근에 박근혜 정권 때문에도 380조 이랬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500조가 넘어가 버렸어요. 저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 견제 기능을 가진 야당이 쳐다도 보지 못하고 집행이 됐다는 거는 그냥 1+4 붙어먹은 놈들끼리 속기록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돈 넣고 빠고 해서 결정해서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예산을 나중에 쓰면서 알지 안에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파면 엄청난 게 쏟아질 겁니다. 그렇게 보시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그 숨겨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이 넛을 읽고 있을 게 아니라 일부는 아까 저희가 어제 생방에서 말씀한 대로 헌재 소송을 내고 또 일부는 예산 분석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제일 중요한 게 바둑기사 왜 조훈현 뭐 국회의원이지만 뭐 다음엔 안 하신다고 했지만 바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진 다음에 복귀라고 그러더라고요. 진 다음에 왜 졌는지 복귀하는 거래요. 자기 머리로 다 이렇게 그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하지만은 그걸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했어야지 그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붙어먹은 놈들한테 3개 당했잖아요. 예산안, 공수처, 선거법. 어떤 식으로 당했는가 이거 연구해놔야 돼요. 내년에 또 할 거예요. 또 하겠죠. 이제 아마 예산은 야당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이거 재미 붙였거든요. 내년 4월 선거에서 아마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표가 비슷하게 의석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의당이 위성정당이니까 민주당에
합치면은 그 짜투리당 합치면은 과반수가 또 넘어요. 항시적으로 150석이 넘을 가능성이 커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정말 안 되겠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일제히 찍어줘서 자유한국당을 한 200석 이상 만든다. 그러면 괜찮죠. 그게 아니면 거의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방송에 나와서 황장수 대표에 대해서 자꾸 제가 황장수 대표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에서 자꾸 비판을 하는 게 정말 황교안 대표가 중요한데 그만큼 안 돼서 사실은 좀 목표처럼 끌어올리고 싶어서 사실 자꾸 비판하는 거지. 진짜 자유한국당에 대한 애정이 왜 없겠어요. 지금 민주주의의 보루가 자유한국당인데.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총선에 이기면 이제 1차적으로는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감시기구까지 만들고 그렇죠. 예산이든 선거제도든 감시기구든 다 유리한 대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저항을 하겠어요? 헌재에서 하겠습니까? 사법부가 하겠습니까? 다 없죠. 이번에 얘기 나온 게 신년사에 나온 게 손보겠다고 사회적 패권 교체한다면서 얘기 나온 게 뭐예요? 검찰 개혁 얘기 나왔고 일부 언론하고 종교 개혁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저들이 루터입니까? 종교 개혁한 루터예요? 참 무슨 뭐 종교는 종교 안에서 정광훈 목사 그거 마음 안 든다고 그거 그쪽 치겠다는 거죠. 이제 어제 저기 TV 뉴스나 인터넷에 유명해진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이 바티칸에서 그 한 동양계 꼭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손 계속 잡고 있으니까 자기 앞에서 확 돌았으니까 손을 당기다가 교황이 좀 끌려가니까 화가 나가 팍팍 때리면서 우리 벌게제가 인상 쓰고 갔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에서 보면 그 여성은 그 교황에 대한 자기 열정 때문에 추운데 서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앞자리를 있다가 잡으려는데 앞에서 돌았으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당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황한테 이렇게 되면서 온 얼굴이 생중계됐으니 그 여성의 신심은 사라지고 이제 아마 창피해서 앞으로 살기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아마 정신병원 좀 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종교 지도자고 요전에 영화 두 교황이라고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죠. 베네딕트 16세하고 저 프란치스코 아르헨티나 추기경에 있거든요. 자꾸 그만두고 싶어하고 사표내러 교황청에 왔어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는 진보적이고 베네딕트 16세는 보수적인데 근데도 교황이 종신제인데 보수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걸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도 굉장히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봤는데 자기 손목 잡았다고 때리는 거 보고 참 교황이라도 인간의 범죄는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그 양반이 이 사제가 되기 전에 20대 때 술집에 기도도 했대요. 주먹 좀 썼다고. 어제 그 근성이 놓은 것 같은데 좌우간 그 모습을 통해가 교황이 그 다음날 1월 1일 그게 하필 12월 31일 밤에 이루어졌고 1월 1일 날 첫 그 미사에 강론에서 자기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건에서 그 여성이 뭐 잘못한 건 말할 필요는 없지만 교황이라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가졌던 위치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대체 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정신적 혼돈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손 그렇게 잡으면은 한 번 더 기도해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선거 나가서 지역에 가서 악수하고 다니면 손이 보트겠죠. 그것보다 더 험하고 진짜 더러운 꼴을 허구한 날 보게 돼요. 그렇지만은 싫은 소리 못하고 악수하고 다니는 게 그 국회의원 고작 그거 되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교황이 그 바티칸의 온실에서 인자한 모습이나 이런 거는 만들어진 거고 실제 그렇게 모습을 보였다는 거에 충격이듯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문이 우리 국민들 앞에 초반에 집권하고 처음 집권 이후에 초반에 얼마나 쇼를 했습니까? 타계민이 동원해서요. 그 뭐 연초에 등산을 하더라도 저 아차산에 의인들하고 하잖아요. 의인들하고 등산하면 자기도 의인이 되나요? 그래서 말입니다. 의인들 떡국 먹이면 뭐 국민들이 행복해집니까?
모두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자의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을 말하지 않으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문 자기만 행복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국민이 불행한데. 제가 그 교황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평소에 인자한 척하다가 자기가 불쾌한 일이 좀 발생했다고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내가 시청자들 보고 버럭하거나 저는 교황도 아니고 인격자도 아니고 성질 더럽다고 세상에 소문도 안 났기 때문에 위선도 가식도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 있는 대로 보이고 있는 대로 평가해라 이거지요. 네, 그게 변하죠. 네, 그런데 저런 사람은 좌우간 거의 신의 경지를 이루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제 행동해가 미천이 드러났는데 그렇죠. 최근에 문이 제 이 긴 이야기의 끝이 문이 본색을 드러낸 것 같아요. 교황처럼요. 눈매도 바뀌었어요. 이 저기 아차산의 사진 보니까 험악하더라고요. 그 안경 끼고 이렇게 쳐다보는 눈매가 엄청 고집스러운 그 탐욕, 고집, 아집 이런 게 눈에 번쩍번쩍. 그리고 이제 달라드는 놈은 그냥 두지 않고 해초리로 때리겠다고 그렇죠. 정초에 헌법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놈들은 그냥 안 둔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렇죠. 헌법적 권한을 얘기했거든요. 10년사에서 헌법적 권한이나 헌법적 의무를 해야죠. 대통령이 헌법을 잘 지킬 의무가 있는데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국민 대상으로 공갈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싹 바꾸고 그 중국의 문화 대혁명 목 대통령이 몇백만 굶어 죽인 거 문화 대혁명 싹 바꾸고 그 안 바뀌는 저 일부 언론, 검찰, 종교 요것도 선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로 가면 이제 이거 무시무시한 공포인데 이제 그 이야기로 가게 되면 이제 종교나 언론을 선보겠다.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기 말에 다른 언론은 그냥 두지 않겠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판을 하는 언론이 존재하는 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비판이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다 딸랑이들만 있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래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 몇 개 남은 거 그것도 대부분이 앞잡이가 되고 이제 달랑 몇 개 남은 것도 선보겠다. 다 땡문 방송이죠. 땡문 방 땡치면 문재인 나오는 방송.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가 땡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교고 뭐 가톨릭이고 기독교도 그렇죠. 다수고 다 문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독교 일부만 지금 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찬양으로 돌리든가 없애버리겠다. 그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기업에 손을 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 두 개는 정치적인 어떤 이 헤게모니하고 관계 있겠지만은 기업을 갖다가 재벌을 손을 대겠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제가 좀 얼마 전에 들으니까 지금 그 가족끼리 싸움 나가 맨날 사고 치는 그 저 뭐 이 탈것집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의 사장을 이제 정부가 좀 나눴다가 정부가 좀 더 싸우면 그 뭐 정권 앞잡이 비스무리한 펀드도 하나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KCGI가. KCGI.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임명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한항공은 뭐 그럴 만한 소진이 있는데 그 아들이 또 엄마한테 또 뭐 꽃병을 집어던지고 뭐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여러 가지 비난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정권에서 임명을 해서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주주가 해야죠. 그래서 주주가 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있지만은 이제 조직적으로 쫓아내겠다라는데 이제 사실상 그 작업을 정권이 해서 이제 사장도 사실상 정권과 가까운 사람을 내리보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펀드 동원하면 또 장난을 칠 수 있겠죠. 뭐 국민연금 동원하고 국민연금이나 각종 연기금이 펀드 동원하면 얼마든지 그래 되겠죠. 정권에서 뭐 또 급 좀 주면 줄 설 거고. 그래서 이 정권이 초반부터 좀 황당한 소리지만 끝없이 스튜어드십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업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닌 국민들이 낸 연금을 가지고 그 연금이 이제 우호적인 펀드들하고 같이 해서 대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대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걸 재벌들 그래서 손 좀 보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재벌 직원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재벌 직원들이 이제 공무원 연금 탈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삼성공사, 네. 현대공사, 뭐 SK공사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그 문재인이가 하는 게 일부 뭐 법 바꾸고 뭐 소득 주도 성장하고 주 52시간 근무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국가의 판을 완전히 판은 다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네. 판에 의해서 네. 베네수엘라처럼 다시는 권력을 뺏기지 않고 그렇죠. 자기들이 장악한 이 빼대요. 그렇죠. 거기 발라놓은 살기 네. 이 나라를 끌고 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깔아뭉개고 가겠다는 이런 지금 그렇죠. 노무현 있을 때부터 계속 대못 받겠다고 했거든요. 예. 저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계속 100년 집권 뭐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 총선에서 그걸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그 구조를 완전히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시는 그 보수 우파한테 못 오게 아예 구조적으로 선거법도 바꾸고 공수처법 지금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 때 그 불구속 입건된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 법원에 영향력 행사하면 당선되고 다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또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회적 패권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이제는 민주주의냐 북한 같은 저런 나라냐. 차라리 중국 같으면 나아요. 중국은 정치는 독재라도 기업은 자본주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안 되는 북한이나 저 베네수엘라식으로 가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네. 국가가 망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네. 국가의 주요 기구가 착취적 경제 행태로 네. 돌아서면 네. 그때는 국가가 완전히 망해버린다는데 네. 지금 이 나라가 보면 이 민간 기업에 손을 대고 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가의 공적 권력 기구는 다 장악했고 이제 공적인 게 아닌 민간의 영역에까지 와서 이제 다 장악해서 그야말로 이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항 자체를 무력화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전 나라가 우리가 그리스, 뭐 저 베네수엘라, 뭐 북한, 뭐 비슷한 나라로 이제 자꾸 가는 거죠. 네.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로 자꾸 만드는 거잖아요. 공수처법도 이게 공처가 세계에서 몇 나라나 있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선거법도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쪼무딱거려서 만든 나라가 세계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이 민노총이라는 이 기종노조 100만에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이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나 알바나 이런 사람들을 착취에 묶고 먹고 사는 그야말로 기종노조 착취 계급인 저런 노조가 군사 조직처럼 100만이 육성되어 있다. 이거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또 총선에서 위험한 게 선거 연령을 또 낮췄잖아요. 18세로요. 네, 그게 50만이 새로 생기잖아요. 학교에서 교육 다시 한다잖아요. 정치 교육. 그런다면서요. 교육감이요. 교육 다시 한대요. 그러면 걔들이 중요한 접전 지역에서 빽빽표 갖고 등락 좌우되는 데서 걔들이 행사한다. 무슨 사태가 나올까요? 근데 이 18세로 낮추어서 50만 명이 더 들어가게 되고 전번에 인원고등학교 사태가 있고 하는 부분을 한국당이 자기들의 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데 저 문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그냥 슬슬슬슬 한번 떠들고 넘어가고 패배가 일상화되면서요. 이제 싸우는 방법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 야구단 중에서 산미 슈퍼스타즈라고 있었거든요. 맨날 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니까 생활화가 됐어요. 축구팀이 옛날에 대전에 뭐 축구팀이 있었어요. 한화도 있었고 한화가 하도 많이 져도 대전 관중들이 무덤덤하니까 대전 관중들은 저 보살이라고 했어요. 보살 팬이라고. 저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는 게 생활화가 되면 다들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 해탈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금 수뇌부들은 지금 해탈의 경지까지 이런 거예요. 삶과 죽음은 하나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뭐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죠. 마음을 비우고 거기에 마음의 대해서 평화를 갖자. 다음 세상까지 열반의 세계까지 생각하니까 투쟁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좀 더 가열차게 지금 투쟁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게 디테일에 강한 이 정치 투사가 좀 돼야지 머리 깎고 굶고 광장 나고 이건 혼자 하는 거잖아요.
예. 상대방의 잘못한 것도 꾸준히 연구를 해서 필요할 때는 매복도 하고 기습도 하고 역습도 하고 예? 남들이 잘 때 뭔 딴 일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상대방을 이길 수 있지 않나요? 이기는 습관이 좀 부족했나 싶어요. 이번에 예. 저 삼성에 보면 거기 예. 삼성에 이제 이사회 의장을 구속시키고 그렇죠. 삼성에 뭐 준법 감시 뭐 위원장입니까? 또 뭐 좌파 인사를 또 임명했더라고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오죽 급했으면 좌파 인사 저 누구로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 걔 있어. 그러니까 갖다 모신 거죠. 뭐. 그래서 이게 잘못했으면 뭐 삼성이라도 법대로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 무슨 기업이 준법 감시니 이런 걸 갖다가 만들고 거기에 우리 좀 잘 봐주셔 이거죠. 가까운 색깔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고 이게 비정상이라도 너무 비정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사회 의장이 구속됐으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다음 차례는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 자체도 급속히 좌측 깜빡이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주들은 지금 다 이제 총선 결과를 보고는 지금 준비해놨다가 다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해외로요? 네, 그리고 선거 전에는 일단 대부분 다들 피합니다. 예. 피하는데 또 자기 기업이 있으니까 또 안 돌아올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저래 되면 한국 기업을 이제 점차적으로 물밑으로 해외로 다 옮기고 그렇죠. 도망가는 방법을 지금 선택하지 않겠어요? 뭐 세계 최대 휴대폰이나 뭐 이것도 다 베트남 뭐 중국에 다 가 있잖아요. 이번에요. 카를로스 곤이 희대 대탈출국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악기 가방에 숨어가지고 화물 비행기 타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 배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기업인은 국적이 있어도 기업이 국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기업이 국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르노하고 닛산하고 합병했지 않습니까? 프랑스 그렇죠? 르노가 닛산을 합병하려고 그러니까 아직 합병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볼 때는 저거 르노 앞잡이 카를로스 곤 저 경영의 전도사 웃기지 마. 저놈 집어넣어야 돼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정치적으로 깊이 개입이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닛산 같으면 일본에서 이제 도요타, 그 다음에 혼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가는 그렇죠. 일본 3대 자동차 회사인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르노가 이제 사실상 합병으로 이제 가면서 그렇죠. 완전히 이제 장악하려니까 일본 입장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런 일들이 벌어져가 도망가 버린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깜빵 살다 나와가. 그렇죠. 그만큼 기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기업을 갖다가 이제 민주적으로 기업을 통제하겠다. 이제 기업에도 그러면서 이제 총선 끝나면 국민연금이 이제 또 연기금 투자자들 또 펀드들 몇 군데 끼고 기업마다 너네들 회계 경영 관련 자료 다 내놔라. 그다음에 누구 해직시켜라. 경영권 뭐 승계 안 된다. 이제 그렇죠. 이런 거를 바람을 잡으면서 하나씩 정리해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사회사도 거의 이제 좌파들이 다 차지하지 않을까요? 뭐 100% 다 했겠죠. 100% 다 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이사가 이제 기업의 일종의 정권에서 파견된 감시인이고 그래서 이제 정권의 구미에 안 맞으면 곧바로 이제 기업을 하나씩 잡아 넣고 그렇죠. 이제 경영에 간섭하고 그러면서 뭐 장악하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재벌을 되려고 지금 운동권들이 생각하나 싶기도 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하는 거 보면요. 단순히 경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가를 지금 정권에 입맞게 기업 구조를 바꿔서 계속 이 정권이 안 바뀌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대못을 아예 박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봐야죠. 참 기가 찬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500만이 된답니다. 그 사람들은 정권 바뀌면은 똑같은 돈은 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업 돈 뜯어다가 거다 주겠죠.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국민의 절반이 세금을 안 내고 정부 보조금을 먹고 사는 사람이 1,200만 명이고 자, 그래서 그런 계층, 민노총 특정 지역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제 유지시키면서 나머지 국민들은 이제 노예급이 되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나중에 검투사로 팔려가는 거 아닌가
그 제가 또 스파르타쿠스가 되는 거. 참. 동네 키우는 비둘기나 고양이들이 뚱뚱하거든요. 비둘기 굉장히 뚱뚱해서 닭 같아서 닭둘기라고 하잖아요. 고양이도 뚱뚱한 고양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캣맘이라고 물론 뭐 어려운 고양이를 밥 먹여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운동을 안 하고 그것만 먹고 있어요. 하루 종일 먹어요. 우리 동네 고양이 하나도. 그러니까 뚱뚱해서 잘 못 걸어요. 네? 지금 온 국민을 그렇게 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하는 게. 잘 먹이나요? 잘 먹이는데 그걸 뺏어다가 주는데 이 뺏어다가 주는 것도 얼마 안 있으면 끝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어디 뭐 나올 때가 있어야. 어디 나올게 우리가 석유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네?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참 이제 4월 총선 이후에 우리가 흔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유시장 경제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망가질지 그게 지금 심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체제에서 먹고 사는 상위 20%라고 하는 전문직, 대기업, 뭐 노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으면 뭐 한 8천만 원, 7, 8천만 원 위에 그쪽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제가 매우 우려스럽다. 그 사람들이 문을 제일 많이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배우고. 부동산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집 재산이 앉아서 2배가 늘어났다. 강남은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자꾸 오른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욕은 하죠. 세금 많이 낸다고 하지만은 세금하고 집값하고 그냥 투덜거리는 거고 실제로는 엄청 좋아해서 다들 그냥 갑자기 자기가 상류층이 된 양 다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허구한 날 뭐 세금 불만을 해도 실제로는 안 그런데 조선도 좀 똑바로 보도해야 돼. 실제로는 해피하다니 굉장히.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제 지배하게 되면 이제 이 나라가 가만히 둬도 북한이스탄하고 비슷해지겠어요. 저절로 통일이 되겠죠. 저절로 되겠죠. 참 걱정입니다. 저는 또 노예로 팔려가서 반란을 일으켜야 되나. 참. 자 여러분 그 농담이 아니라요. 정말 나라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전에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